안녕하세요.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영어 읽어주는 아빠, 일명 영이라로 명명한 박선규입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영어 강좌를 마련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름이 박선규고요. 영어 경력은 고등학교 때 아니면 대학교 때부터 20살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27년째 놓지 않고 꾸준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27년이라는 세월을 쭉 들어보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어 그러는데 그게 뭐 27년 동안 뭐 똑같은 양의 시간을 투여했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영어가 있는 곳에서 생활해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공부를 해서요. 유학 경험은 없고요. 그리고 어학연수도 가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때는 이제 유학도 가는 사람도 있었고 어학연수도 가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저는 그런 상황은 되지 못해서 한국에서 주로 공부를 했고요. 주로 이제 뭐 EBS나 아니면 그 학원 이런 데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공부를 하다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카투사 통번역병으로 2년 동안 복무를 하면서 통역하고 번역에 관련돼서 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카투사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미군 부대에서 그 한국 군인들이 한국 군대 대신에 가서 2년 동안 복무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저희가 입대했을 때는 이 카투사가 토익으로만 뽑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익 점수를 받고 그걸 갖다가 이제 점수를 일정 점수 이상을 제출을 하면 합격이 돼서 논산에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보직에 따라서 배치되는 이런 시절이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영어를 좀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를 한 이후에 동시 통역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어를 이왕 했으니까. 그래서 해서 이제 외부에 있는 사설 학원에서 동시 통역 대학원을 가보기 위해서 1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대학원은 떨어져서 다른 대학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때가 저한테는 공부를 되게 많이 했던 여러 가지 그 집중적으로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많은 어, 영어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시절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밥벌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영어학원 강사를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토익하고 토플 관련돼 있는 강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외국계 회사를 입사하게 됐어요. 이제 사회에 몸을 담아야 되는 나이가 돼서 외국계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처음에 제가 이 회사에 입사했을 때는 이 회사가 외국계 회사인지 잘 모르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 전 세계에 비슷한 회사들이 많은 다국적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다니다가 한 7년, 8년 차쯤 됐을 때 그 외국 업무를 하게 돼서 글로벌 팀에 파견을 나가서 10년 정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게 되었는데요. 세어보니까 대략 한 20개국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 그다음에 중동하고 유럽 지역, 북아메리카 지역, 또 남아메리카 지역, 또 아프리카도 있는데 아프리카는 제가 못 가봤고요. 아시아에서 보면 중국, 대만,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 호주, 일본 이렇게 다녀왔고요.
중동하고 유럽 지역은 영국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터키, 이스라엘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북아메리카에는 미국하고 캐나다를 다녀왔고, 남미라고 하잖아요. 남아메리카는 코스타리카하고 콜롬비아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저희 이제 내부 회사에서도 영어를 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영어를 좀 알려달라고 하셔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서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소수정예로 좀 알려드렸는데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확장시켜서 제가 유튜브에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한테도 공유를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부터 새롭게 2020년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녹화를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영어를 하면 좋은 점을 말씀드리면 회사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할 때 영어를 잘하면 기본적으로 저희 같이 외국계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한국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영어를 통해서 좀 더 상대적인 이익이 생기는 것 같고요. 또 약간의 언어적인 인정을 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책을 읽거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기사를 읽을 때 그 정보를 빨리빨리 습득을 할 수 있어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휴가 때 요즘에는 이제 해외도 많이 나가시고 해외에서 휴가를 많이 쓰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족과 함께 아니면 친구와 함께 같이 이제 휴가를 갔을 때 그 영어를 잘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내가 만약에 아빠다 그러면 그 엄마나 애들한테 우와 한 아빠가 되는 다른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참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를 기본적으로 잘 하시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관심인 것 같아요.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거기 똑같이 시작을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나는 영어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꼭 해야 되는 경우, 그 필요성이라고 하잖아요. 필요한 경우에도 역시 아, 시간을 투자해야 되니까 그만큼 관심이 많은 사람만큼은 아니지만 잘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꾸준함이 필요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시간 투자한 만큼 이제 언어라는 거는 그 머리로 하는 것보다는 되게 습관이라든지 지속적인 뭔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쌓이는 그런 게 있어서 꾸준함이 중요하고요. 아기를 이제 제가 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26개월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아기가 엄마, 아빠라는 건 확실하게 하지만 그 이외의 단어들은 그 이외의 문장들은 한국어를 제대로 못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한 3년 정도가 돼야 아기가 제대로 한국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 영어를 공부하게 되면 너무 빨리 내가 영어를 잘해야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기가 한국말을 습득하는 것처럼 느리지만 그게 하나씩 하나씩 쌓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꾸준하게 시간을 투자하시면 결코 그 언어 습득하는 것이 어렵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목표 설정이 중요한데
사람마다 이제 언어를 어느 정도 하면 좋겠다, 영어를 얼마큼 잘하고 싶다라는 게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얼마큼 잘하고 싶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은 영어를 원어민처럼 잘하고 싶은 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나는 그냥 해외 여행 가서 기본적인 것만 하면 될 것 같아,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자기가 투여하는 시간도 달라지겠죠. 제가 생각해 보면 저는 어렸을 때 꿈이 외교관이었어요. 외교관이 됐을 때에 그걸 갖다가 일종의 시각화를 시킨다고 하잖아요.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했을 때 느꼈던 게 뭐냐면, 나는 외국 사람과 혹은 영어를 쓰는 사람과 같이 대화를 하고 농담도 하고, 그리고 같이 논의 토의도 하고, 이 정도까지는 되는 모습을 계속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원동력이 돼서 계속 끊이지 않고 영어를 하게 된 이유였던 것 같고요. 또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그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 듣기가 중요한지, 나는 듣기는 잘 되는데 말하기가 안 된다라든지, 나는 문법을 뭐 잘 알겠는데 뭐 글쓰기가 안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데, 다른 것보다는 그냥 아기가 태어나서 언어를 배우는 과정을 좀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기가 처음 태어나서 응애 응애 하면서 태어나서 계속 주변에서 엄마 아빠 그다음에 주변의 친척들이 하는 얘기를 계속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얘가 말하기 시작해요. 근데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죠. 듣기라는 부분이 계속 이제 있어야 되고, 그 듣는 거가 많이 듣다 보면 이제 자동으로 말하게 되겠고, 이 말하기까지는 사실은 거의 그 주변 사람들이 하는 걸 갖다가 내가 카피 앤 페이스트를 계속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복사를 하고 똑같이 얘기하고, 복사를 하고 똑같이 얘기하고, 이래서 애기들이 부모님의 어떤 언어 패턴이라든지 언어 습관 같은 걸 많이 따라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 좀 나이가 들면 이제 애들이 학교를 가서 글쓰기를 배우게 되죠. 그래서 글쓰기를 배우면서 그 글을 쓰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더 고학년이 되면 이제 문법을 배워요. 그래서 언어를 하는 데 있어서 문법이 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더 고학년을 올라가면 이제 국어 시험에서 독해라는 부분이 생기게 되겠죠. 독해는 긴 문장에 대한 뜻을 이해하고 그 행간의 의미를 파악을 하고,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쭉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중요하지 않거나 뭐 덜 중요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순서로서는 듣기부터 많이 하고 그다음 말하기, 글쓰기, 뭐 문법, 독해,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듣기도 많이 해보시고 말하기도 해보시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향후에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거는 뉴스를 먼저 이제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강의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은 부분은 ABC 뉴스라고 해서 그 미국의 그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 뭐 MBC나 이런 쪽에 관련된 그 KBS처럼 이런 수준의 기사들인데, 얘를 인터넷에서 이걸 듣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저도 이제 미국에 살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생소한 경우가 되게 많고요.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지형이라든지 지역의 이름들이 나왔을 때 생소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따로 이렇게 찾아보면서 그걸 이해를 하는데, 그런 방법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제가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2020년 그 새해에 또 New Year's Resolution이라고 하잖아요. 새해 결심이 영어라고 하시면 저와 함께 같이 뉴스 기사를 보시면서
같이 2020년을 영어로 불태우시는 시간이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인사를 마치면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기사에 대해서 녹음을 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하였습니다.